자, 미국 현지 상황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맨해튼 나우 시간이고요. 맨해튼 현지에 있는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발표됐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꽤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에 물가가 좀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 월가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진행했었던 경제학자 설문에 따르면 종합 소비자 물가는 7월 달에 0.3%로 또 근원 소비자 물가는 0.2%로 각각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런 예상을 한참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즉 종합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6%로 나왔고요. 또 변동성이 매우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6% 각각 상승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는 지금 코비드-19 이게 미국을 강타했었던 지난 3월, 4월, 5월에 3개월 연속 하락한 다음에 6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6월에서도 역시 0.6% 상승했고 이번 달까지 합쳐서 연속 2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가솔린이 5.6%가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고 또 중고차 시세가 2.3% 상승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락다운이 해제되면서 자동차 운전이 증가했는데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감염 위험 때문에 대중교통보다는 자동차 이용이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그 외에 식품류는 0.4%가 하락을 했고요. 그중 장바구니 물가죠. 그로서리는 1.1%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로 좀 볼 수가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연준에서는 향후 한동안 웬만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야라는 약속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물가가 생각보다 크게 올랐다는 건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여지는데요. 많은 월가 분석가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전 페드의 물가 정책은 이런 거죠. 페드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연간 2%로 제한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정책의 우선순위에 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즉 미국 내 팬데믹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분간 페드는 물가 상승에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2%가 넘는 것도 용인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 이런 예상을 반영해서 현재 시장 예상 인플레이션도 상승하고 있고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증시는 아울러서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걱정했던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연준이 목표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2%라고 하는 것을 달성하게 됐을 때 연준이 완화하던 통화 정책을 긴축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걱정은 꽤 많이 덜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걱정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충격을 받은 미국의 경제 부흥, 경제 재원이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물가 2%에 묶어놓겠다는 전략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해튼 현재 분위기도 한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그 내용을 좀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바이든 후보가 이제 카멜라 해리스를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목했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 내 반응은 크게 이렇습니다. 컨벤셔널하지만 그라운드 브레이킹하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그런 평범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또 획기적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이 카멜라 해리스는 현 상원 의원이고요. 캘리포니아주. 또 부통령 지명자들 한 4-5명 중에 사실은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컨벤셔널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만 사실은 대선 레이스에 등장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이 카멜라 해리스는 바이든의 약점을 이상적으로 보완해줄 적격자라는 평가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흑인 및 아시안 혈통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바이든이 과거에 가졌었던 인종주의 전력에 대한 논란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올해 55입니다. 올해 바이든 후보는 77세고 11월이 되면 78세인데 아무래도 이런 고령의 재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차기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과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 전력이 있습니다.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order and law,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항마로서 이상적인 카드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맨해튼 현지에서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더 많은 내용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